여기다 한번 갖다 쓰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 되고 제가 지금 저는 처음 합니다. 진짜 옆에서 마음다고 우리한테 말했던 거 되게 잘가시네. 그 사장님이 여기를 딱 찾아봐요. 자기 잊어버려. 보내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맛평가사 조안나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연령대가 좀 10대, 20대 그런 때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연령대가 다양하죠? 다양한데 20대, 20대. 다 20대라고 지금. 저희 다 20대예요. 네, 그럼요. 마음만은 20대. 저는 이제 후라이드를 이제 많이 못 먹어요. 왜냐면은 이제 입 안쪽이 볼이 연해가지고 후라이드 먹으면 좀 잘 까지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오늘은 되게 좀 재밌게라고 해야 되나?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땠어요? 오늘 유난히 바삭크림이 네. 바삭크림이 많다 보니까는 먹으면서도 좀 일반 막 철퍽철퍽한 것보다 좀 바삭크림이 있다 보니까 생소한 게 그냥 좋은데 한 가지 참 뭐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요? 오늘은 이제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걸 평소에 잘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그냥 처음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그냥 너무 질겼어. 처음에 그냥 확 눌러지는데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깝다고. 그러면 그걸 또 얘기를 하셨어. 이게 20대하고 네. 이제 우리 20대가 좀 아닌 사람하고는 좀 이게 압각이 다른 바예요. 느꼈구나. 저는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 압각이 그 질긴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그랬어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나 같은 이제 네. 치킨이 이렇게 노랗게 튀겨서 나왔는데 한 네. 접시에 이제 약간 검은 접시에 노란색, 네. 또 양파를 하얗게 잘라서 무친 것, 시각적으로. 체리 토마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좋았는데 먹을 때 이 그 튀김옷이 네.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한쪽에도 밀가루가 쌀가루가 이렇게 같이 섞어서 튀겼던데 그런 것들이 함께 뭉쳐서 있는 것들이 고기가 아닌 이런 걸로 해서 좀 조금 아쉬움이 20대가 아니구만. 너무 디테일해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입천장 빠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튀김옷 자체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튀기면 약간 거무스름하니 약간 그런 갈변된 색깔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는 굉장히 좀 노르스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겉표면이 마치 쌀가루가 아니라 쌀을 얹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돌톨톨톨톨한 면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거칠거칠. 네. 예. 그래서 좀 그게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구나 보기에는 약간 이게 좀 뻐석뻐석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제가 먹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바삭바삭했어요. 바삭바삭한 그래도 예. 근데 한번 딱 이렇게 씹으니까는 기름이 확 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단은 맛을 이게 기름이 퍼지면서 그 기름 맛이 약간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느끼한 맛이 나더라고요. 보기랑은 좀 다른 그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튀김옷만 고기 말고 튀김옷만 봤을 때 식감이 어땠는지, 식감과 맛이 어땠는지 한번. 여전히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잇몸이 상처가 날 정도로 아프다 하면 조금 가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딱딱했어요. 저도 좀 많이. 그 정도로 딱딱한데 너무 셌어. 사실은 요거만한 덩어리 하나를 포크로 찍어서 벌려봤더니 고기는 요만하고 겉은 것만 튀김옷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튀김을 많이 해보는 입장이지만 조금 전문성을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
묽게 묽힌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가루를 입혔어요. 가루를 양념에다가 닭에다가 가루를 입혀가지고 닭에다가 양념을 입혀서 가루를 입혀서 튀겼더니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제 제가 먹다가 이제 좀 식으니까 좀 맛이 이상해지면서 그 기름 냄새 조금 올라왔거든요. 기름 냄새도 나거니와 닭 냄새도 좀 나고. 네, 껍질 부분 네. 특히나 껍질 부분. 약간의 이제 좀 짭조름하고 네. 이 지금 먹었던 특성이 게다가 이제 오래 씹었더니 약간 쓴맛이 또 타고 올라요. 게다가 기름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좀 느끼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 물론 그때 이제 피클하고 양파를 좀 먹었지 어쩔 수 없지. 근데 닭 맛으로서 계속 느끼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근데 매운맛이 팍 올라오던데? 매운맛이 처음에 먹었더니 청양고추 한 것처럼 매운맛이 탁 올라오고 그건 조금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매운맛이 입에 자극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 네. 저는 그 매운맛이 카레맛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카레 소스에 약간의 그 카레 맛이 살짝 그 감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맛이 카레 맛인가 몰라도 매운맛이 약간 찌르듯이 막 찌르듯이 찌르고 턱 빠지는 이렇게 매워서 우리 매운맛이 이렇게 좀 둔탁하면서 매운맛이 길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푹 찌르듯이 해가지고 따가울 정도로 조금 저항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움츠려져. 이 매운맛이 그 감칠맛이 너무 강하고 짠맛도 상당히 높던데 그러면서 매운맛이 오니까 우선순위에 짠맛이 탁 오는데 뒤에 감칠맛 오기 전에 매운맛이 그냥 콕 찌르듯이 탁 치고 내려가는데 약간 좀 이렇게 움츠렸어요. 저는 그때 딱 콜라를 아, 저는 그때 딱 콜라를 너무 마시고 싶었지만 참고 언제까지 그러나 한번 보자 하고 거의 다 먹을 때쯤에 콜라를 마셨거든요. 저 이제 궁금해요. 언제쯤 그렇게 뭐 탄산이나 물을 마셨는지 헹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난 한 4조각 네. 먹고 나니까 질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도 먹었지. 무는 뭔가 새콤새콤하니 술을 삼키더라고. 마시기보다 네. 무 한 조각 먹는 게 더 자극적이고 입안에 향이 무 한 조각이 더 나고 그게 나와 있는 그 허니 소스나 피클 같은 경우는 네. 허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라 너무 네. 보편적인 그 맛이라서 근데 아예 손도 잘 안 여기 가고. 머스타드 소스는 네. 그 치킨하고 먹어보니까 그 소스의 역할 작용이 안 돼. 밋밋해가지고 완전 영양을 소스의 그 특성을 주지를 못하더라고. 저는 그 양파가 굉장히 또 상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양파에 들어있는 소스랑 그 치킨의 그 맛이 입안에 그 상큼하게 탁 이렇게 헹궈주는 느낌을 또 줘서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 3조각, 4조각까지는 그 소스 안 씻고 그냥 고기만 이렇게 먹었는데 네. 고기를 별로 없어요. 이거 한참을 찾아요. 계속 찾아야 돼. 튀김 옷만 막 나오고. 숨은 고기 찾기. 원래 이렇게 파는 게 정상인가? 내가 비정상인가? 그래서 한참 그 튀김 옷만을 많이 먹고 안에 고기들이 이제 기름진 것들이 툭툭 나오는데 그냥 그 집어넣니 기름기가 흐물하게 많이 이렇게 그 입안에서 머물러서 이게 조화는 그 안에서 조화는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팍팍거리는 것이 기름진 걸로 이렇게 융화가 됐는데 맛이 자극이 강해가지고 맛의 휘둘리라고 고기 맛은 조금뿐이 많이 못 봤어요. 맛의 자극. 되게 맛에서 그 매운 게 되게 매력 있으면서도 매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잠시만요, 좀 쉬다 갈게요. 맛있다, 맛없다 그런데 맛이 뭘까요? 맛이 뭐예요? 근데 맛에도 여러 가지 맛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감칠맛이라든가 미끄러운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맵고 짜다 싱겁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약간의 이 미식가 입장에서 맛을 좀 애매한 걸 찾다가 보니까 맛의 미끄러움이라든가 그 맛을 넘었을 때 그 살짝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미끌거림이 뭐지? 입속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이 보통 오물오물하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미끌거림이라는 거는 회로 햇바닥으로 할 수 있는 천장과 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미끄러움으로 먹는 되게 부드럽게 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요걸 하면서 많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특히 기름진 음식들 먹으면 많이 그런 걸 느끼죠. 미끈거림은 그 흔치 않는 표현인데 입안에서 미끈거림의 정체 시간이 어떠한 감각보다도 길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 미끌거림을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미끌거림이 뻑뻑한 죽을 먹을 때, 서프를 먹을 때나 미역 먹을 때 미끌거림 그거밖에 모를걸 일반인은. 네. 그런 미끈거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의 내지는 그 반응의 정도에서 일어나는 감동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수용을 잘 안 해요. 제가 어디 커피 투어를 갔는데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 분으로 대화를 하는데 미끈거림에 대한 맛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미끈거림을 굉장히 격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커피에도 미끈거림이 그게 이제 옛날 우리 지금은 흔하게 접하는지 모르지만 커피 타 먹을 때 크림이라고 있었어요. 크림. 하얀 그 밀크 같은 크림. 그거를 조금 탔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양을 오버시켜 타면 입속에 확 미끄러움을 느껴요. 확 미끄러움. 그 오늘 먹은 치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지방의 느끼함 같은 기름의 느끼함 이런 것들이 미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튀김의 고소한 맛도 있지만 고소한 맛은 씹을 때 씹고 나면 지방분에 있어서 입에 질펀거리면서 미끈거림으로 일어나는 그 정체 시간 때문에 튀김이 맛있다는 그 경험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아마 미끈거림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끈거림이 이제 그 물론 미역처럼 원체적으로 이제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밥이라든지 기타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과 함께 섞이면서 이렇게 약간 묽어지거든요. 그 자체가 입안에 돌면서 또 그 미끄러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목넘김이 미끄러우면서 자연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그것 또한 미끄러움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다 맛평가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각자마다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평가 기준이 뭔지 이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시각적인 것, 네. 그다음에 청각적인 것, 그다음에 맛, 씹힘성. 그 음식 하나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합이 돼서 또 영양적으로나 맛적으로나 이제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그런 걸 맛있다고 주로 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각적으로는 어떤 걸 주로 많이 보시는지. 시각으로 딱 봤을 때 네. 아름답다고 눈이 크게 띄어지는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무덤덤하게 많이 넘어가죠. 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의 만족을 내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네. 거기서 그 노력을 내가 그만큼 얻어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각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그 가치를 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습해서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눈으로 보고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각이 첫 번째 평가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저 디자이너하고 셰프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맞아요.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전 그거.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각의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이 막 발달을 하고 있죠. 그 같은 거라도 애들 좀 더 이쁜 거 먹고 어, 싶고 좀 더 세련된 게 먹고 싶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한식 쪽으로 가고 한영식 같은 데 네. 가보면 정말 이거 손대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이거 뭐 사진부터 찍어놓고 막 이래야 될 정도로 오죽 수고해야 돼.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먹기 전에 이제 사진 찍잖아요. 일식 요리에 가서 뭐 화가라 같은 거 중국에 원래 화가인데 네. 일식 모찌 같은 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시각적으로 많은 게 창출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입으로 먹는 뭐 압박이나 미각이나 이거를 본다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볼 수 있는 게 시각과 후각을 보거든요. 시각과 후각을 보는데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청각이라는 거예요. 네. 청각이 뭘 먹냐 안 먹냐는 모르지만 씹고 먹는 사람이 나오는 말로 귀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청각도 먹으라고 우리가 술 먹으면 막 소리 내잖아요. 또 한잔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 한식 음식의 특성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네. 일단 그 찌개 같은 게 보글보글 끓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청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우리 음식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식을 즐길 줄 아는 미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후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누가 왜 네. 벌써 음식점 근처만 가도 네. 그 밥 냄새만 맡아도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후각이죠. 그래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치킨 같은 경우는 고소한 그 기름 냄새가 후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네. 한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로 된장찌개의 향은 아마 요 안에 하나 끓여 놓으면 저 문 열고 들어오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이 후각적인 그 자극도 많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사이에 들어가 보면 신맛도 후각으로 나타나요. 후각으로 나타나요. 신맛도 후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고소한 맛하고 이 신맛하고는 같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요리사들이 많이 애를 써요. 둘 중에 하나는 죽으니까. 저희 경험이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과거의 기억. 그러니까 네, 저 후각이라는 게 그 맛을 느끼기도 전에 그 후각을 맡음으로써 예전의 기억, 향수가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게 어떤 음식이겠지. 네, 그 그런 생각을 거 아닐까. 길거리 가다가도 후각만 맡으면 이거 뭐지? 하고 벌써 벌써 이제 길거리 가다가도 이거 오늘 저녁에는 이거다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 냄새가 바로 변형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변형계는 이제 원시적인 뇌잖아요. 그래서 그 본능이 작동하는 그 과거에 어떤 그 정보들, 원래의 정보들한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맡은 이게 뭔가라고 프로그램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정보가 분석을 하는데 후각이 뇌에서 분석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후각은 과거의 그 생각을 불러내는 맛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후각은 단점이 빨리 두 분이서 옆에 앉아가지고 과거 얘기를 주고 짜고 우리 김 선생님이 과거 생각나는 어머니의 맛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또 보충 설명이 쫙 나오는데 너무 또 과거로 가면 또 과거로 가면 또 이제 끝이 없어. 우리 맛이라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맛을 이렇게 되게 배우면서 재밌더라고요, 먹을 때. 먹을 때 예전에는 맛있으니까 딱 확 올라왔다가 괜찮네, 자극적이야, 더 자극적이야 먹죠.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이 나지? 이게 왜 이런 맛이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 맛이 뭐지? 왜 이런 거지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리사들 또 존경하게 됐죠. 만들 때 그거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더 요리사가 멋진 거야 이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또 생각하고 이렇게 셰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진행하는 우리 조한나 씨도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네. 음식도 하고 네. 또 우리 교수님 오래된 40년 역사가 있고 제가 조금 해봤지만 정말 그 원초적인 양념을 가지고 그 향이나 막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요리사라고 볼 게 아니고 참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종합예술. 진짜로 다 합친 거잖아요. 청각, 시각, 미각은 맛 하면은 맛을 찾는 사람이 있고 맛집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맛은 우리 평가사들이 맛을 즐기는 우리 식대로 하는데 맛집 찾는 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맛집이라고 설정한 유명한 분들이 얘기한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조금 주관하고 좀 객관화될 때 다른 거예요. 맛집 가는 거는 음식의 한 전체를 놓고 가서 먹을 때 물론 그 계중에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먹으면서 어울려서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맛집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냥 이 맛을 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디테일할 것 같고 조금만 차이에서도 많은 맛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이걸 이제 맛이라고 나누어서 보면 되겠죠.
사실 맛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유,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놈들이 맛있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게 그렇죠. 좋잖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네. 자기 자신이 맛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이 전부 다 교육이 돼가지고 훈련이 된다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아, 행복지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아주 큰 문제네요, 맛이 또. 그 맛이 뭐 세대마다 조금씩 변하잖아요. 세대별로 틀리죠.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고. 네. 지금은 또 어떤 맛이 이제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맛이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단짠이라고 그러죠. 달고 짜고 자극적이고. 단짠. 생길 정도로 아. 굉장히 단 음식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요즘에 치즈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치킨을 먹을 때도 치즈, 그 매운 쭈꾸미 볶음을 먹는데도 그 속에다 치즈, 저 그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치즈. 이상하게 막 좀 매운 음식에도 치즈, 너무 치즈가 문화가 이러다가 많아요. 냉면에 치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유행을 타. 네. 맞아요. 유행을 타고 이게 사이클을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 유명하신 분의 목소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앙드레김이 옷의 깃털, 양복의 깃털 크기에서 작아지는 시기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대요.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치마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가 그 스커트가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7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찌개 문화나 아니면 다른 문화가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데가 한 7년 걸린대요. 갈비탕 좋아할 때 시절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육개장이다, 육칼국수다 뭐 이런 거 유명해지는 게 과거에 우리는 그거를 냉면 대접 같은데 후라이팬에 끓여서 부어주면 계란 풀어서 주면 어떤 그 향수가 있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랑스 요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고 역시 오래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은 달고 짠 것보다는 몸에도 물론 그게 안 좋고 그래서 담백하면서 그 요리 식재 자체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음식이 저는 최고로 건강한 음식이고 행복한 음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같이 짜고 맵고 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멀리 가겠죠. 저기 깊은 산 속에 가보면 기쁜 산 속에. 저기 우리 등산 다닐 때나 이럴 때 가면 맛집이라고 한쪽에 숨어 있는 집들 가보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오리백숙, 닭백숙 막 이렇게 끈끈한 걸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양념 소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개워 들어가 봐야 뭐 마늘, 생강 한 톨씩 약재 몇 개 들어가는 그 속에 고기의 맛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정말 우리 한국 음식 치고는 그런 맛은 아주 뿌리 깊게 가져가야 되는 맛들인 것 같아요. 먹어도 언제나 먹어도 또 맛있지. 항시 보양식이고 엄마가 한번 해준 추억을 어릴 때 먹어도 다 커서 어른이 돼도 그거 먹으면 엄마 생각나고. 근데 요즘에 배달 앱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아, 그러네요. 집에서 행복히 보다는 오죽했으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겠어요. 배달의 민족. 그냥 이게 이제 이런 거 터치하면은 시대의 문화가 바뀌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산의 깊은 산 속에 얘기했던 거는 중년축들이 이제 이렇게 뭐 등산을 몸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다 보면 정말 작고 맨 거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자기가 어머니 나이 돼서 와가지고 먹었을 때 그런 행복이야 뭐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고 달고 뭐 맵고 뭐 이런 걸 자극적인 좋아하는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나 그러한 민족들은 이렇게 좀 덜 짜고 덜 맵게 맵습니다. 덜 그쪽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제 오븐 요리를 하면서 기름기 쪽쪽 빼가지고 담백하게 먹는 음식들.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음식을 먹어보면 또 나름 좋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는 우리 음식인데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기 쪽쪽 빼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먹으면 좀 느끼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담백하게 잘 먹거든요. 그런 맛들이
이제 뭐 서구적이나 우리 쪽이나 많이 또 분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외국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이제 양식 요리 하시잖아요. 한국 요리는 되게 자극적인 거 엄청 많잖아요. 양식도 그러는지. 아니 이제 양식도 네. 여러 가지 이 분류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양식은 좀 담백하죠. 첫째는 이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제대로 요리를 한다면 원래 이제 스톡도 요즘 막 가루분발로 막 인스타도 스톡이 나오는데 원래 그런 거 제대로 안 써요. 스톡을 제대로 뽑아서 국물, 그래서 그 국물을 졸여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을 해야지.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게 돼 있어. 그 소통 야채들 네. 가진 야채들을 다 끓여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참 건강에도 좋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이렇게 변질된. 아, 저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면 말이 밤새겠네. 아니 해야지. 재밌어요. 원래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미풍 미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원래 그런 게 없었던 나라잖아요. 자연식을 이용해서 아주 담백하고 풍류를 즐기는 건강식 음식이라고요. 시도 한 편 지면서 먹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일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천연식으로 만든 제가 맛장이 있어요. 우리 한식에서 맛장. 그거 맛있더라. 그런 거 먹어봤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로 건어물 종류고 이제 야채 종류로만 가지고 한 40여 가지를 한 8시간 끓였다면 아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걸. 비법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이 좋은 게 엄청나게 많다고 아직 알려지지를 않은 거고 지금 막 이렇게 시중에서 막 달고 맵고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대세인 척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음식이 사실 우리나라 근간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지금 저 시골의 깊은 산 아니라도 약간 양지바른 곳에 가보면 각종 산야초 청을 많이 하시는 유명하신 그 우리 음식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구 뭐 하나하나 다 나이를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 정성만 좀 우리가 방영이 돼도 이 맛이라든가 뭐 조미료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에 엄청 이게 우리 한국 진짜 그 지존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자꾸만 그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웬 방송에서도 너무 그렇게 그 단맛을 내는 요리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제해서 국민 전체의 질을 좀 높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음식의 변화를 바꿔줘야 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엄청 많잖아요. 한번 몇 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내가 선호하는 음식들이 나오고 그걸 먹게 되면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고, 그쵸. 예, 온몸에서 막 열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교수님은요? 나는 이제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 어떤 데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뜨거운 국물이나 막 매운 걸 확 먹어버리면 막 역시 땀을 자극적인 팍 음식. 흘리면서 막 스트레스가 마음이 샥 풀리면서 시원해지더라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활기를 얻어가지고 또 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지. 시작하고. 이런 게 바로 몸의 반응 아닌가 싶어요. 한때 아마 우리나라 한 2, 3년 전이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창 그 좋은 낙지에서 만드는 우리가 저 되게 매운 낙지 덮밥이라든가 쭈꾸미 뭐 덮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매운 음식들 중에 그 당시는 아마 제일 무겁게 가져갔던 게 낙지볶음, 뭐 쭈꾸미 뭐 덮밥, 뭐 쭈꾸미 볶음, 매운밥 그걸 뭔가 했더니 그 스트레스 푼이라고 굉장히 매운 거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 참 음식이라는 게 정말 주기적으로 유행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요즘에 와서는 또 딱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그 사람의 자기 각자 나타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반응도 좀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네,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맛있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 시간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고 생각을 저는 잘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일어나. 그냥 왜 먹는 중인데 무슨 뭐 그때 생각을 해. 그래서 생각을 맛있게 먹으면 네. 맛있게 먹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배부르면 충실하는구나. 배 채우는 데만 충실하는구나. 살아야 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요. 일단 입안에서도 각종 미각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짠맛, 쓴맛, 매운맛,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그래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전 조금 정말 이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냥 허겁지겁 먹을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 먹으면 우리가 맛이 달다 쓰다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더 먼저 확 올라와 버리거든요. 모든 음식 먹을 때. 이제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늦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늦게 하는 만큼 그 맛을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늦게 해요. 저는 계속 이제 먹을 때만 그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 맛이고 얘는 괜찮네.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 배부른 그게 나왔으니까 배부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배부르면 생존의 욕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 몸의 반응은 첫째는 생존이고 생존은 배부름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어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잖아요. 생존이라는 게. 어느 책이나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생존 욕구가 먼저 발동하기 때문에 맛하고 배부름하고는 두 개가 딱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지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먹을 건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건가 이런 거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걸 빠른 예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든 뭐 다른 한의학 박사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박사분들이 어떤 몸이 아플 때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일러줘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식재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가 야산인데 야산에 나와 있는 70%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대요. 돌만 빼고 모래만 빼고 심지어는 항토를 가지고 지장수를 만들어 마셔서 우리의 장을 달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정말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그 정말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벌써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식이 약보다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몸 신체 안에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감각, 미각, 후각, 청각 모든 게 살아나는 감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곧 행복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죠. 끊고 할까요? 큐. 저는 치킨을 먹었잖아요. 네? 치킨을 먹고 맛이 어땠어요? 좀 이게 특별한 게 뭔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오늘 치킨 맛은 다른 치킨 저희가 이제 오늘 뼈가 없는 치킨을 먹었어요. 특징적으로 하자면은 양념도 아니고. 양념도 아닌 프라이드였는데 보통 그런 이제 뼈 없는 치킨 치고는 조각 자체도 굉장히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먹기가 좀 편했긴 했는데 또 작은 만큼의 튀김옷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고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바삭하면서도 약간 저는 좀 느끼함이 고소함이 그 느끼함 속으로 고소함이었었거든요. 그게 약간은 좀 이제 언짢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짭조름한 맛이 그래도 좀 괜찮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해졌고 유명하고 또 맛있는데 저는 오늘 이 치킨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공통적인 점.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작고 튀김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밀가루 튀김을 먹는 게 쌀가루 튀김을 먹는 게 과자 먹는 느낌이었거든. 저도 그랬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집이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아닌 것 근데 같아. 쌀 들어간 치킨은 웬만한 집이 말아 듣는데 그 집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고, 요즘은 쌀가루를 많이 써서 잘 몰라. 쌀도 찹쌀이던데요. 네.
그래서 내가 네. 보기에는 이 고기 육즙이 별로 없고 고기가 작아서 그런지 그런 거 없었고 대신에 이제 뭐 맛을 좀 죽이려고 오래 씹었더니 바삭함도 껍질이 있었고 뭐 조금은 뭐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제가 느끼는 때는 왜 이게 목마르게 만들었는가. 짜서 또 너무 강한 압각에서 맥주 마시라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물장사. 그러니까 이게 음료 술을 먹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답이 딱 풀려요. 그게 너무 상업적인 게 얼마나 표가 나서 사실은 맥주를 즐기기 위해서 치킨을 먹는 사람도 있는 건 하지만 꼭 콜라로 가지고 먹으면서 치킨을 진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치킨을 즐기기 위해서 온 그분들이라면 아마 실망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꼭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쌀이 들어갔어요. 찹쌀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맛 평가를 하면서 작은 그 반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 반응을 찾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 찾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재미도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조금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좀 온 국민한테 알려주고 행복 지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맛평가사라는 이 슬로건 아래 저도 요리를 뭐 조금 해봤지만 네. 그 요리하는 기간에는 그 먹는 사람의 맛 평가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이 얘기 안 해요. 그냥 간만 잘 맞으면 되고 뭐 모양 좀 이쁘게 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고유의 그 맛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 이 맛 미식가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평범한 속에서 작은 맛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한술 입에 뜨고 고개를 몇 분 까우땅거려서 햇바닥으로 천장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꿀떡 삼키는 그 순간이 뭔가 동작이 많네요. 과거에는 그냥 허겁지겁 이거였는데 지금은 한술이 입에 들어가면 그거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맛을 찾는 그런 모습도로 변해가요. 네, 미식가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려고 목마름이 딱 있어요.